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받다가 눈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수영은 유부남입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보면 두 번째 부인이 당시 이수영에게 이재정 관련 이야기를 했던 카톡 메시지, 그러면서 땡땡이 옮길까? 그러면서 재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정하고 오빠의 일까지 상세히 아는 사람인데 걔가 원 엄마들한테 아무 말 안 하겠어? 땡땡이한테 불이익까지 않을까? 자기가 불편하면 옮겨 비비 그런 거 막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보니까 이수영이가 이렇게 이재정과의 불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자료 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고요. 자, 마성의 매력남. 자, 이수영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결혼은 이땡땡 씨랑 결혼하고요. 두 번째 결혼은 박땡땡 씨랑 결혼하고 세 번째 결혼은 그 유명한 수영 국가대표 정다래 씨랑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사이에 바로 몰래한 결혼, 실제로 결혼이 성사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어찌됐건 몰래한 결혼 이재정과의 불륜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총 3번을 결혼한 게 아니라 사실상 네 번째 결혼이다. 정다래 씨는. 뭐 1, 2, 3, 4 1, 2, 3, 4 버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버블로 정다래는 3번째 결혼이 아니라 사실상 4번째 결혼이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바로 이재정과 그리고 이 이수영과 함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함께 다녔던 그분이 굉장히 또 보니까 이수영이 또 이분이 보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막 혼나고 이럴 때 바로 이 제보자분한테 굉장히 SOS 하면서 내가 지금 마누라한테 쫓겨났으니까 제가 갈 때 혼날 것 같으니 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분과 통화했던 내용, 여기에 바로 그 아동 협박 내용까지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세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좀 놀라운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네. 그 이재정 관련해서 네. 이재정과 그 이수연의 그 불륜 관련해서 네네. 이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한 위치에서 좀 이런 걸 좀 목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알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목격을 하거나 어떤 위치에서 알게 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언론홍보대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둘이 그냥 대놓고 부부 행세를 했고, 결혼식은 이수영 씨가 아마 2월 언제일 거예요. 그날 맞춰서 결혼식을 올릴 거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주위에 다 얘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이수연 씨가 그 졸업을 하는데, 아니요. 이수영 씨 생일이 2월 달인데 자기 생일에 맞춰서 생일에 그날 맞춰서요. 결혼식을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강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연세대 네. 언론홍보대학원이라고 네. 하면 네. 대강 이렇게 뭐 같이 어울린다든지 수업을 받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업 규모는 꽤 큰 강의실에서 받기 때문에 몇 명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받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다 직장인이라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일단 수업 시작이 늦고요. 네네. 끝나고 나면은 밤이 되면 9시, 10시 뭐 이렇게 되면 다들 의례적으로 그 시간에는 다들 술자리를 갖고 뭐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영이 이제 뭐 2월 달에 이재정과 결혼을 한다. 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이 대강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거는 언론홍보대학원 다녔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그럼 그 규모가 대강 뭐 많게는 휴학했다가 돌아오는 기수도 있기 때문에 많게는 뭐 4-5 기수가 같이 수업을 듣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뭐 많게는 뭐 100명 정도도 들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일단 저희가 알기로 이수영 씨는 그 당시에 뭐 이미 그 첫 번째 전부인께서 글 쓰신 것도 저희가 다 봤는데 네. 첫 번째 전부인도 있고 어찌됐건 유부남 상태인 것도
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이수영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그럼요. 네. 네, 이수영이 유부남인 거 모든 사람이 알았죠. 그럼 좀 다들 좀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다들 이건 뭐야였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정이 네. 본인이 이게 보니까 약간 가족 정보가 좀 많이 좀 그 오픈이 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뭐 아들도 네. 있다 뭐 이런 기사도 있긴 한데 네. 그 당시에 그럼 이재정이 유부녀는 아니었던 건가요? 유부녀는 아니었어요. 네. 네. 유부녀는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뭐 수업 다닐 때 어찌됐건 유부남인 이수영과 뭐 혹시 뭐 그런 것도 있었나요? 뭐 이렇게 뭐 술자리 갈 때 뭐 팔짱을 끼고 다닌다든지 뭐 되게 친숙하게 다닌다든지 뭐 이런 스킨십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친숙하게 다녔죠. 친숙하게 다녔고, 네. 완전히 바람이 났을 때는 아마 둘이 학교 수업, 그러니까 뭐, 대학원 수업이 끝날 무렵이었을 거예요. 네. 둘이 뭐, 여행을 같이도 많이 다녔고, 그랬었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건 또 뭐 그 전 부인께서 글을 쓰셨기 때문에 네, 그 네. 유명한 뭐 저도 눈길을 확 끄는 게 뭐 거의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거의 소지섭 빙의를 지금 네. 이재정이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전 부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뭐 당장 내려와라 뭐 이러고 그래서 이수영이 급하게 내려갔더니 뭐 시속 160km를 밟아서 뭐 나랑 죽을래 뭐 빨리 이혼할래 뭐 이런 네, 식의 네. 뭐 말을 네. 했다는 글도 저도 봤는데 네, 네. 이런 내용 관련해서도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그거는 제가 씨 그분한테 듣긴 했죠. 제가. 부인분한테 직접 들으셨군요. 네. 네. 뭐 아이들 협박도 너무 많이 했었고 당장 집 밑으로 내려와라. 뭐 아니면 담벼락을 뭐 차로 갖다 박아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협박도 많이 하고 너무 무서웠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부인께서 굉장히 놀라셨었거든요. 네, 뭐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서 학교도 어디 다니는지 알고 있고 학교 시간도 알고 있으니 그 앞에서 아이들 학교 못 다니게 내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아이들을 건드린다는 얘기에 너무 본인이 놀라셨고 일단 그래서 그분은 되게 그냥 여성스럽고 차분하신 분이셔서 이 모든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도 많이 당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정 저도 이제 국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이 여자가 그런 식으로 협박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네네. 또 제가 듣기로는 뭐 침대에다가 뭐 칼을 올려놨다 뭐 그거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둘이 이수영이랑 계속 그렇게 지내다가 이수영이 뭐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너무 이 여자가 독하고 뭐 이래저래 하니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살을 그만 하겠다. 지금 바로 안 오면 난 죽을 거다. 뭐 그러면서 협박을 해서 이수영 친구가 달려가 봤더니 침대 위에다 자기 이 칼로 죽을 거 보는 앞에서 죽을 거다 하고 칼을 올려놓고 뭐 손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그랬나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섭네요. 네. 진짜 뭐 이제 영화 미저리가 떠오르는 정말 무서운.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연세대 그 언론홍보대학원 같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에 네. 또 일부는 그 결혼식을 실제로 갔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나 보죠? 저도 그거는 솔직히 제가 다녀온 게 아니라서 저도 놀랬는데 요즘에 이 일이 불거지면서 결혼식을 다녀왔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꽤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은 솔직히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그 첫 번째 전부인이신 이 씨랑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네. 결혼식을 결혼식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그 상식 밖의 행동이 아닌가. 원래 그 당시에 이재정 씨와 이수영 씨가 뭐 사랑에 눈이 멀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동은 다 상식 밖이었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들이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자, 그런데 또 그 얘기도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인 게 결혼식도 결혼식인데
실제로 뭐 서울 강남구 잠원동에 네. 뭐 서초구 잠원동인가요? 아무튼 뭐 네네. 잠원동에 그 살림을 차려놓고 둘이 살면서 뭐 집들이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네네. 저는 가진 않았지만 집들이는 꽤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대놓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수영과 이재정이 네. 동거를 했네요. 네네. 그 원래 이제 그 이재정과 동거하는 집 말고 네. 그 이 씨랑 살던 그 집은 어느 동네였던 건가요? 잠실 쪽에 우성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실 쪽에 집은 따로 있으면서 네네. 잠실 쪽 집이 있는 상태에서 잠원동에 동거집을 또 구한 거군요. 아마 이재정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그냥 본인 몸만 나와서 들어간 거죠. 네네네네. 자, 그런데 결국 이재정의 약간 좀 살벌한 행동, 왜 이혼 당장 안 하냐? 네. 너 왜 빨리 안 하냐? 뭐 이렇게 그러고 막 네. 뭐 칼도 막 침대에다 놓고 막 네. 뭐 그런 협박도 있고. 네. 그래서 결국 이수영도 겁을 먹어서 다시 원래 부인한테 돌아가는 그 과정에도 선생님께서 많이 그 상황을 많이 목격을 하셨다고요? 네네. 이수영 본인 입으로 너무 무섭고 질려서 돌아가려 한다. 그런 얘기를 이 모든 칼을 놓고 이런 모든 얘기를 이수영 본인한테 저는 들었던 부분이라서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당연히 그랬을 때는 이혼 절차를 끝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려 기간이었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 이재정이 이혼을 푸시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냥 아이들한테 줘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재정 씨가 그 당시엔 변호사였잖아요. 그쵸. 그랬더니, 그 집을 애들한테 주고 나오면은 이혼 판사가 모두가 웃을 거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주지 말고 싹 다 갖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거에 질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재정과의 그러니까 불륜을 끝내고, 네. 그러고 이제 이제 이혼하려고 원래 첫 번째 부인과의 이혼하려던 소송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네네. 그 여자는 보통 악바리가 아니라서 어떻게라도 악을 쓰겠지만, 거짓은 전혀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수를 쓰겠지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조금도 오버해서 보통 것도 알겠습니다. 없고, 네. 네, 정말 선생님 정말 용기 있는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 보면 사실 이재정이 벌써 이제 2선 국회의원이고, 네. 이제 내년 4월 총선도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정의로운 척 하고 네. 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너무나 보셨던 분으로서 좀 이재정의 이런 불륜, 그리고 이수영의 불륜, 요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희는 이재정 씨가 어느 날부터 국회에 나와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뿐만이 아닌 언론 홍보대학원 모든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 많이 웃었어요. 저렇게 TV에 나와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텐데 무서운 게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재정 씨는 그렇고요. 이수영 씨에 대해서는 제일도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는구나라는 정도? 그렇습니다. 네. 어찌됐건 참 재미난 점이, 저희도 보면 이수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상 결혼을 4번 한 거네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해요. 그게 취미인가 보다라는. 네. 아이고. 참 어찌됐건 이재정한테 학을 뜨고 다시 부인한테 돌아갔다가 또 이혼하고 이런 아주 그렇죠. 재미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재정은 100% 고소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도 용기 있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방송하신데 저의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는 지켜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00% 고소할 줄 알았더니 고소를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이수영이가 얼마나 능력남인가 봤더니 옐로우 모바일 독립한 퍼플 프렌즈, 뭐 존패기로 뭐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보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나이 차이도 꽤 날 거예요. 저 정다래 씨랑 결혼한 그 사진이 또 이제 언론사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이 남자의 매력은 뭘까요? 네. 도대체 이 남자의 매력은 뭘까요? 네. 자, 이렇게 신문 보도 광고도 있었네요. 신문 광고도 있었고. 네, 굉장히 이 남자의 매력은 뭔지 굉장히 궁금하다. 네, 이렇게 노래도 발표하고. 네, 아이고야. 심지어 이게 1박 2일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1박 2일에도. 네, 1박 2일에도 나오는 저 사람의 매력은 뭘까요? 네, 1박 2일에도 나온 정말 저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다. 네, 아무튼 또 감사문을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갈장군 강용석, 네,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이재정 만원 감사드리고, 권경아님 2만 원, 케이트김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여신의 향기님 5만 원 감사드리고, 김규식 회원입니다. 2만 111원 감사드리고요. 찌질찌질 강용석 네, 만원 감사드리고요. 안 선생 정말 악녀네요 하면서 무려 18만 원 보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이재정한테 실제 피해를 입으셨던 그 첫 번째 부인께서 글을 막 쓰셨는데 저희가 뭐 길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한번 그 내용을 짧게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적반하장 이혼 요구 이재정 하면서 이게 첫 번째 부인이 어디 썼던 글인데 저희가 CG로 정리한 건데 일단 간단하게 뭐 글 쓴 것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실제로 CG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일주일 전 남편이 2달 정도 바람을 핀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녀의 강한 압력에 내가 알게 될까봐 먼저 자백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녀는 유부남인 것도 알고 이혼할 것 같아 교제를 했어요. 자, 실제로 이 첫 번째 부인분께서 썼던 글은 이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썼던 글입니다. 네, 2008년 6월 20일에 썼던 글이고요. 자, 이제는 요 글은 일단 삭제하고 넘기고 저희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CG로 보여드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시죠. CG 내용. 이재정 미안하다 사랑한다 소지섭빙이. 네, 실제로 그러다 남편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관계를 정리하는데 여자가 거의 이성을 잃고 복수를 하겠다. 부인에게 찾아가겠다. 모든 걸 잃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으며 다음, 결국은 3일 전 우리 집 앞에서 집에 들이닥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남편이 막으러 나갔는데 그 길로 급 악셀을 밟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녀는 울면서 미친 듯이 160km를 밟아 고속도로를 차로 올려 울고 불고 매달리고 협박하고 해서 10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남편은 고속도로에서 160km를 밟고 울면서 운전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건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같이 사는 것이고요. 차라리 제가 간통으로 고소해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네, 여자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옷 벗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고 하고 아마도 그녀는 자존심 문제인 것도 같아요. 일단 자기한테 오면 자기가 차버린다고도 했는데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혼은 하게 만든다고 했답니다. 자, 여자는 배신감과 자존심에 버티지 못하는 것 같고요. 저보다 남편이 모든 걸 잃게 해보자라는 심보죠. 그중 하나가 이혼이고요. 저를 약 올리는 측면보다는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떤 상태냐고. 저와 천천히 이혼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회유책을 써서 그 여자는 이성을 완전히 찾았고 6개월을 기다리겠노라고,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포기하겠다고, 저와 이혼이란 말이 큰 위로가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고. 그래서 일단 미친 여자의 분노는 막은 셈인데, 자, 또 다음, 이 더러운 기분은 어떨까요? 남편 말 믿어달라는 하소연을 하면서 이혼하리란 회유책을 썼기 때문에 당장 저와 다정한 모습을 보면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합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그 여자 뒤집힐까봐 남편과 다니는 것도 조심해야 한답니까? 정말 내가 아이들 알게 될까 고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찾았다니 이제 고소해버리고 싶어요. 미워서 당장이라도 도장 찍고 싶지만 정말 제 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리고 바람녀 고소 몇 달 동안 유효한가요? 간통은 6개월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람녀 피해보상 소송은 몇 달이 유효한지 이제 저도 한번 막 나가 보렵니다.
3년 전 자기 잘난 멋에 잘난 여자만 만나고 다닌대요. 저의 부족함을 항상 꼬집고요. 각설하고 지금 여자와 동거하고 있고 저와는 숙려 기간 중인데 남편이 그 집에서 빨래하고 있더라네요. 네, 집에선 손에 물 한 번 묻힌 적 없었고요. 술 마시고선 상 치우고 설거지 하더랍니다. 그것도 흔쾌히 외도보다 더 배신감이 느껴지더군요. 네, 정말 이 내용인데 정말 이재정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글을 쓰신 첫째 부인과 저희한테 또 제보 주신 이 둘째 부인의 전화 통화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씨가 그냥 그때 힘들어했던 게 여자 변호사 때문에 힘들어했던 게 이재정이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은 이재정한테 그거 보내시면서 그러면 맞냐 이때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뻔뻔해도 그거를 만약에 맞다면 아니라면 그거 뭐 어쩌겠어요. 자기도 자기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두려운 게 있을 텐데 이재정 전화번호 알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한번 제 이름 대보세요. 대답이 나올 거예요. 안다 모른다. 자, 정말 이수영의 정체가 뭐길래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저런 녹취까지 할 정도인데, 자, 그래서 제 둘째 부인 저분하고 저와 직접 통화했던 내용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얼마나 제가 속상하실지 제가 뭐 다 실감이 안 될 정도인데, 제가 일단 뭐 사실관계를 먼저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이수영의 두 번째,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두 번째 결혼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이혼하신 그런 상태신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보니까 이수영이 3번 결혼한 게 아니라 네. 4번 결혼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뭐 사실 뭐 법적으로는 두 번째 부인이셨던 거지만 또 어찌됐건 네. 이재정을 포함하면 네, 이제 네. 3번째 결혼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정말 뭐 개판이네요. 일단 이재정 관련 사안을 네. 일단 어떠한 계기로 좀 알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수영이랑 결혼하고 나서 첫 번째 처랑 왜 헤어졌는지 네,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이수영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언론 홍보대학원 다닐 때 어떤 여자가 있었고 결혼까지 갈 뻔했다가 그 여자가 미친 짓을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이재정이라고 해서 민변 그 이재정?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민변 활동을 굉장히 활발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던 인물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수영을 통해서 처음 들었죠. 그런데 그러면 이수영은 네. 어떠한 계기로 그런 그 이재정과 불륜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선생님께서 알게 되셨는지. 왜 첫 번째 이혼을 했냐? 네네. 그랬더니 이재정이랑 잘 안 돼서 집안으로 돌아갔는데 역시나 다 잘 안 돼서 그때는 뭐 와이프 탓을 하더라고요. 뭐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첫 번째 처육을 하길래 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그 전처 성함이랑 그때는 한메일이었나? 거기서 검색을 하니까 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짜르륵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수영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수영한테 그거 캡처한 걸 보여줬죠. 네네. 이거 네 와이프 맞지? 그랬더니 내용을 보더니 맞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 마음 좀 진정하시고요. 네. 참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좀 취재를 더 하다 보니까 네. 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다니면서 그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정과 결혼식을 올렸다.
네. 그런 내용도 저희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좀 제보를 받았는데요. 네. 이런 사실은 전혀 들으신 바 없으신가요? 저는 여태까지 몰랐어요. 네. 그렇게까지 사악한 짓을 했을 거라고 몰랐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부인께서 그 커뮤니티에다가 쓴 글을 저도 좀 읽어봤는데 뭐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정말 뭐 영화 미저리도 떠오르고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소지섭도 떠오르고 뭐 이러는데 뭐 160km로 밟으면서 뭐 저 여자랑 이혼할래 아니면 나랑 죽을래 막 뭐 겁도 네. 주고 뭐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이재정이 굉장히 무서운 여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이재정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뭐 저기 지금 뭐 자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재정이 자녀도 있는데 혹시 이수영 씨 통해서 네. 혹시 그 당시에 이재정이 뭐 유부녀였냐 뭐 처녀였냐 뭐 미혼이었냐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 해가지고요. 그 여자는 재혼한 변호사라고 했었어요. 이거 재혼이 아니라 이혼한 변호사, 돌싱. 아, 이재용 네네. 만났을 당시에. 그러니까 그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만났을 당시에 이미 돌싱이었다. 본인은 네. 돌싱이고 이수영은 유부남이었고 네네. 정말 살벌한 그 관계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자 이제 뭐 이재정 이야기 관련해서는 뭐 또 앞으로도 제가 선생님께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방송 나가면 네. 이재정은 100% 저희를 고소할 거예요. 네. 100% 고소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이 좀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좀 아니, 찾으시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고소를 한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4월에 당연히 출마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 하긴, 끌기를 를 위해서라도 고소를 할 겁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라도. 하긴 뭐 이수영도 저한테 첫 번째 결혼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정달이랑 결혼하고 나서는 네. 이제 그걸 보고 제보가 들어온 거죠. 자, 아무튼 뭐 이재정 건은 뭐 요 정도로 일단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요. 네. 자, 이제 또 다음이 또 충격적인데 네. 저도 알아요. 이분 뭐 MBC 예능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나오고 정말 뭐 유명 수영 선수이자 사실상 예능인이죠. 네. 예, 이 정다래 씨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하고 이수영 씨가 나이 차이가 꽤 나죠? 18살 차이로 알고 있어요. 네, 18살 차이인데 네. 제가 어찌됐건 이재정과의 결혼식까지 포함하면 그게 이제 네 번째 결혼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떠한 계기로 이 정다래와 이수영이 만나게 된 것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서울의 반얀트리 호텔에 거기 회원권이 있어서 거기에 운동을 다니는데 저희 아들을 정다래가 레슨을 맡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저희 아들은 한 2주인가 3주가 그것까지만 받고 네. 그 다음에 이수영이 정다래한테 한 1년인가 8개월을 쭉 레슨을 받게 됐죠. 아니 제가 좀 왜 웃음이 나냐면 네. 아들 수영 가르치러 가서 본인이 수영을 배웠다고요? 지금 네, 50살 좀 넘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수영 배운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 그런데. 맞아요. 그 네. 대학 시절에 수영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어요. 수영대에 나간 사람이 수영 강습. 강습을 받은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왜? 그 그랬더니 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았다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본인이 정다래한테 수업을 받는다고 또 당당히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다래한테 레슨 배우려고 가 안 한다니까. 그 정다래가 애를 물을 원래 무서워하던 아들이었는데 네네. 첫 수업에 애가 물을 좋아해야 된다면서 물에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정다래가요. 네. 네. 그다음부터 애가 물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수업을 한 2-3번까지밖에 시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환불받으려고 했다가 이수영이 지가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수영이 언제부터 좀 약간 정다래와 좀 그렇게 좀 수상한 걸로 의심되는 그 정황이 좀 생긴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21년도? 네, 그게 한 1년 정도 수영 강습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수영 강습은 네.
이수영이 구치소 가기 전이었고요. 아, 어디 또 감옥을 갔어요? 뭐 무슨 다른 건으로요? 저기 이투스 교육 횡령 사건으로. 아, 그걸로 또 감옥을 가요? 네네. 그러고 나서 그럼 다시 반얀트리 수영 배우러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께서 추정하시기엔 아무튼 감옥 간 이후부터 좀 본격적으로 정다래를 만난 것 같다. 갔다 와서나. 네. 갔다 와서. 네. 갔다 와서.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 이제 뭐 나 정달에 만나 뭐 이혼 요구 뭐 이런 식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랑 사실 2017년에 이혼을 했어요. 그때 아파트 강제 경매 넘어갈 때 이 사람이 제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담보 제공을 해서 제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혼을 하고 나서 첫째 아이에겐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 앞에서 이혼한 걸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 네. 아침엔 아빠가 일찍 출근했다 그러고 저녁에는 애랑 같이 밥 먹고 애 잠들면 다시 이수영은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도에 다시 재결합을 했어요. 아, 네네. 이수영이 뭐 정말 잘못했다 그러고 뭐 하다가 둘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을 한번 했다가 네, 다시 재결합을 했군요. 네, 그때 네.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아, 네네네. 그러고 살다가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2018년도에 왜 이 사람이 저한테 절절매면서 다시 합치자고 했는지 이 옥바라지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네. 뭐야, 사회행위, 뭐 배임, 횡령, 뭐 강제 집행 면탈죄?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 당시가 저랑 재결합한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횡령 사건으로 구속이 돼요. 9월 달에. 그것도 이투스 아까 그 얘기한 그 네, 사건인가요? 이투스. 그러고 2020년 6월에 이제 극적으로 합의를 봐서 제가 집행유예로 나오죠. 제가 궁금한 부분이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수영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 했었나요? 네, 2017년에 헤어지고 나서 한 적이 없어요. 아, 재결합한 거에 대한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전에 결혼했을 때는 혼인신고 하신 거고. 예, 그러니까 이혼 판결문이 있죠. 그쵸. 정다래가 최근에 선생님한테 네. 나 임신했다 막 이런 녹취가 좀 저도 들었는데 이건 뭐 어떠한 계기로 정다래가 전화를 한 건지.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네. 전화를 한 게 7월 28일인데 네. 그 녹취록 제가 인스타에 올린 거 보면은 양육비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전에 통화하자마자 완전 술이 취했네 제가 그랬더니 네. 야 나는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임신을 했어. 열받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열받니? 하다가 이제 네. 이수영이 양육비 주겠다고 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내가 주라고 했어. 이러더라고요, 정다래가. 근데 뭐 정다래 씨는 뭐가 증명이 됐다는 거죠? 임신을 하면 뭐 뭐 성적인 뭐 그 왜냐면요. 육체적 그 기능이 아.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아니요. 왜냐면 이수영이 저희 둘째 낳고 비뇨기과 가서 레이저로 지지는 정관 수술을 했어요. 정관 수술을 했는데 임신을 했다. 네. 네.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재고 삼고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예전처럼 풀리거나 그런 게 아니다. 애를 정말 못 낳을 수 있다. 근데도 했어요. 저희는 둘째만 낳길 원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롱하는 얘기를 한 거군요. 네네. 나 임신했어. 열받지? 그래서 축하한다고 해줬죠. 그게 사실 왜 열받을지는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지금 일단 그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이수영이 자녀가 몇 명인 거죠? 2명이요.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자녀가 2명이고 지금 네. 선생님과는 자녀가 몇 명이죠? 2명. 2명이요. 그러면 이제 정다래까지 포함하면 일단 현재 드러난 거 우리가 파악한 것만 5명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더도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선생님의 아들분이 네. 이수영 씨한테 보낸 카톡 내용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네, 아빠한테 뭐 보고 싶어 뭐 이런 연락이었는데 아빠는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한테 라고 하는- 출퇴근하기 전까지. 네?
엄마한테 쫓겨나는 일 외에는 연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네. 그 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가 클 것 같은데 요 얘기 좀 해주시죠. 아이가 지금 아빠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네. 그냥 아빠가 심지어 아들 카톡을 차단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한 달간 해외에 있을 때 이수영이 아들한테 카톡을 보냈었나 봐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왜 카톡했냐고, 우리 싫어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다 대놓고 이수영이 왜 너를 싫어해? 엄청 사랑하지.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프시면 당연히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네.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네. 인스타를 만들고 양육비 지급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신상 공개를 그 문자 보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수영은 뭐 이미 기사도 많이 난 사람이고 네. 뭐 보니까 그냥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실명을 공개해도 문제가 네.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 제가 인스타에도 공개해놨는데요. 네. 아유,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네. 얼마나 마음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저희한테 용기 있게 네. 뭐 이재정의 불륜, 그리고 네. 정달의 불륜, 정말 안 유명한 사람이 없네요. 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 방송 보고 나면 네. 이수영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마성의 매력이라도 있나 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럴 것 정말 좀 저희도 좀 어이가 없는데 네. 자,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뭐 바라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냥 정다른 사이에 애 낳으면 애 넷 모른 척 하듯이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더는 애를 낳지 말라고. 애를 낳기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유, 제가 요새 정말 얼마나 지금 선생님이 속상하시고 지금 힘든 상황이 많은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오늘 방송에선 저희가 다루지 않는 점 네. 뭐 아무튼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조속히 네. 선생님과 또 다음 후속 방송으로 정말 이 나쁜 인간들, 이 범죄 범죄자들 꼭 응징할 수 있도록 저희도 미약 하나마 끝까지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분명히 그 녹취에도 알려드렸다시피 100% 이재정이는 이제 선거 앞두고 고소할 거다라고 했는데 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는데 이재정이 어떻게 고소하겠냐. 역시나 고소를 못합니다. 물론 또 보여주기 시기로 고소할 수는 있겠죠. 이제 와서는. 자, 그런데 정말 이 이수영이란 작자가 사람 새끼가 아닌 게 자, 아까 그 두 번째 부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한테 대하는 저 카톡 메시지 한번 볼까요? 이수영과 아들의 카톡 메시지 그러면서 아이고 아빠 계정이라서 아빠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아빠라는 자식이 네, 엄마가 키워주는 동안은 이제 아빠 이런 거 안 해줄 테니까 이런 걸로 연락하지 마. 엄마에게 쫓겨날 때 같은 것만 연락해. 야, 응, 그래.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죠. 그러면서 자 이제 아들 이건 아마 아들 카톡으로 아마 어머니가 보낸 것 같아요. 양육비 29일까지랬잖아. 해결할 의향이 없어? 오늘 밤까지 알려줘. 그 양육비도 안 보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아들이 보냅니다. 아빠 15일에 몇 시에 만나? 그랬더니 아빠라는 새끼가 지난번에 안 만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캐나다 가기 전에 만난다며 롯데월드에서 캐나다 가기 전에 만나자며 아 마음이 아프네요. 그랬더니 저 새끼가 그 뒤에 아빠랑 이야기했잖아.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얘기 캐나다 가기 전에 15일에 만나기로 했잖아. 엄마가 키워주는 동안에 나랑 누구누구 아예 안 본다고? 야,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정관 수술을 하면 그게 아이를 못 가질 텐데 정달애가 아이를 가졌다고 이 둘째 부인을 조롱하는 말인데 이게 오히려 조롱이 아니라 더 이상한 말 아닙니까? 정관 수술했는데 임신이 가능한 거 이건 거의 뭐 네이처지에 실려야 될 일이 아닐까? 정말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야, 병신년아. 네가 모르는 일인데 나보고 지금 너 바람 안 폈어? 안 폈어. 왜? 너 바람 펴야 되는데?
내가 바람 펴야 돼?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임신을 했어, 바보야. 열받지? 야, 나 네가 내년에 애 임신하면 낳아. 왜 내가 열받아? 나 애를 내년에 내놔. 뭐라고? 애를 낳는다고. 애 낳아. 나 축하해줘, 그러면. 뭘 달라고? 나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나 보다. 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만취하는 것도 정말 신기한데, 자,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정달의 최근 인스타그램을 또 찾아보셨네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서 지금 보면 아랫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18월 다 못 도는 만삭골퍼다. 산책 왔다래라고 하는데, 야, 만삭의 몸인 것